다 아시겠지만은 뭐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이나 디지털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인문학, 그다음에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하는 말도 여전히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때입니다. 뭐 소버린 AI 혹은 한국형 AI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학 연구의 가장 기초 혹은 토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충실히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반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은 사실은 기록과 문헌의 나라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여 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유산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25사의 어쨌든 분량과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 유산 중에 승정월기를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그 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과거 전통 문화유산 중에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고전 총서 혹은 달리 표현한다면 한국판 사고전서의 편찬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근대 이후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되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한국학이 했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학 전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과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K 콘텐츠 산업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국가유산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학 전 분야를 막론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헌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주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 이것이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국고전총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고전총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편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유했던 수많은 한국의 고문헌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 중에서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헌들을 잘 선별하고 그것을 잘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고문헌을 전면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것은 하나의 선결 과제로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고전 총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적 문헌학의 경험과 방법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시점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적으로 과거 시대에 문헌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총서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구가 편찬한 소화총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이 편찬한 삼한총서, 그리고 정조는 사고전서 편찬 소식과 관련해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못했고 대신 고금도서질성이라고 하는 거지의 총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총서에 대한 관심이 조선 후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화총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 분류 체계에 의해서 경사자집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서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경실장이라고 하는 개인 전용 원고지에 필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62종의 필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실물을 일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총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학술을 총괄하는 대규모 총서로 기획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대 지식의 집대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은 버클리대 아사히 연구소에 그 임원 경제지 인용 서목이 있습니다. 임원 경제지를 편찬할 때 어떤 책들을 인용했는가를 쭉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뒷부분에 소화청소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화청소 목록이라고 해서 뭐 경부부터 이렇게 쭉 그 목록 리스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동경대 오구라 문고에 있는 석박 품토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것을 자연경실장 즉 전용 원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구 집안에서 필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석방 품토기가 서유구가 편찬했던 소화청소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의 경우에는 사만청소라고 하는 것을 편찬 기획하였습니다.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사만청소의 일부가 실무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연암 삼방이라고 해서 역시 연암 개인 전용 원고지에 필사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연암에 의해서 편찬 기획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대에 소장되어 있던 사만청소고요. 여기 이제 뭐 주라고 해서 천자문 순서대로 배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청소의 규모가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밑에 연암 선방이라고 판심제 개인 원고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청소 간행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되살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고전 청소를 간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남선을 중심으로 했던 조선 광문회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왔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고서 간행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고전 정리 사업 중에 하나는 신조선사에서 간행했던 여의당 전서입니다. 이 조선 광문회는 이런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을 정리한다. 그리고 온갖 방면에 걸쳐서 권위 있는 저술 그리고 영향이 많은 것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 편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남선 자신이 190여 종의 간행 예정 목록을 작성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여러 역사적인 조건이든가 뭐 재정적인 그런 열악함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 간행된 것은 그보다 훨씬 못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이 조선 광문에서 간행 예정됐던 목록의 일부입니다. 그 목록들을 줄 보면은 한국의 역사, 특히 지리 분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것이 말살되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과 좀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광문에서 간행했던 그리고 실제 간행했던 해동 역사의 실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 청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선 청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최남선 장본이라고 해서 마치 조선 후기 서유구나 연암이 개인 전용 용고지에 필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 방식은 달라졌지만은 최남선이 소장했던 해동 역사를 가지고 저분으로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고서 간행회가 결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조선 군서 대계라고 하는 시리즈를 간행했습니다. 이게 1909년부터 1916년까지 총 137책에 달하는 굉장히 큰 분량의 청소를 간행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영인본으로 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간행했던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연례실 기술입니다. 조선고서 간행회에서 만들었고 조선군서 대계 중에서 속집의 제11집이다라고 하는 차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간행회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했던 인물 중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이완영, 박재순과 같은 그런 인물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평의원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 중에서 여기 아사미 린따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에서 수많은 고서를 어쨌든 수집하였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버클리대 가설의 문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가와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집한 한국 고서와 고문서들은 현재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 문고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학 운동과 관련해서 1930년대 안재홍, 정인보 등의 인사들에 의해서 여의당 전설하고 하는 거질의 총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복 이전에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사업은 제대로 개성되거나 더 확충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고전총관이라고 하는 이른바 한국판 사고전서를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편찬의 전체적인 어쨌든 그 규모나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사실 이 편찬이 완료되기까지는 지금 속도를 감안한다면 30년 내지 5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고전종합 DB에서 일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험과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을 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OCR 판도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인문학과의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한적 3만 5천 종이 한 곳에 모아 있는 대규모 DB입니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저 역시 아직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전적 규모를 보면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전서나 속사고전서, 사부총관, 속사부총관 등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적들이 다수로 있고 또 하나 일본의 고전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화고적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원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원문 텍스트가 있습니다. 원문 텍스트, 그 다음에 편집하기 마련이지만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은 밑에 이제 번역문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 그다음에 동심을 나타내는 것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각각의 어쨌든 단어를 구분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또 AI를 통한 검색, 자동 검색, 구두점 찍기, 자동 번역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계 대표적인 실학자 유득공의 난항록도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 청소 편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한글 문헌에 대한 균형 있는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문 전적이 숫자적으로 보면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한국학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였을 때 한글 문헌에 대한 수집, 정리 그리고 그것을 고전 청소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문 고전 자료에 대한 DB 구축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글 문헌을 우리가 손쉽게 열람하거나 검색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문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또 어떻게 잘 수집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헌 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을 정리할 것인가, 조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후지모토 육교 일본 학자에 대한 그런 조사 작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지금 전하고 있는 조선본 중에서 직부와 사부가 이미 출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와 자부가 현재 교정 중에 있습니다. 서지사항이 28가지로 굉장히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수의 이름, 나무를 새길 때 사람 이름까지도 어쨌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천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더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육교 교수가 조선본 조사를 통해서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원 필경집이 조선 명종 연간에 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대 김정우 교수도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원 필경집의 문헌적 가치를 이미 구명해서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영인한 한국문입총간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1집의 저본은 조선전기 간행본이 아니라 그 후대 훨씬 뒤에 간행된 1834년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 간행된 개원필경집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앞선 편본과의 교감을 거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영인 작업과 DB 구축 그리고 번역 작업이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지모토 육교 선생이 출간한 조선본 사부 집부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론 1968년에 윤병태 선생에 의해서 한국 고서 종합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고문원 목록이라고 해서 144개 기관 그리고 서지 DB 건수가 51만 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것을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의 경우에는 이미 1992년에 편찬을 시작해서 2013년에 완간한 중국 고적 총 목록이라고 하는 방대한 목록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중화고적 보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처음 진행된 것이 아니라 11차 5개년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50년 전부터 어쨌든 문헌조사가 있었고 2007년에 특별한 보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국 전국에 있는 고서 소장된 기관의 고서들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이트가 있고요. 등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목록집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일부고요. 상해 도서관에 수정되어 있는 이제 중국 고적 촉 목록입니다. 목록은 좀 간단한 편이고요. 이 목록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고적 전면조사 등록 기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동안 조사했던 목록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실도 해고시라고 하는 유득공의 저술입니다. 이 유득공의 저술이 중국에도 전해졌는데 지금 현재 중국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헌 서지 목록 작성과 관련해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 서적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뮤지엄을 통해서 현재 여러 미술품뿐만 아니라 전적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서지상에 대한 좀 측면에서 보면은 좀 너무 간략하고 소략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에 있는 전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문헌을 전공하는 그런 학예사 같은 것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자료센터에서는 그동안 2007년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고서들을 꾸준하게 조사해 오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에는 일본 국회 도서관을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1,000여 종의 고문을 조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소장된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센터에는 국내 최초 장서인 DB를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장서인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한국고전 총서의 편찬이 필요하고 또 하나 고문헌 목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도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인데 중국 쪽에서는 최근 역의 한적에 대한 그러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서적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연구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역의 한적 진본 문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중국 고대사 관련해서 조선의 한적들도 같이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조선의 역사서들을 여기 한적 문고의 일환으로서 수집 영인한 것입니다. 그 책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뭐 송대에 소장되어 있는 정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전적도 역시 영인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역외의 문인, 결국은 중국 바깥의 문인이 쓴 한자로 쓴 전적 모두가 역의 한적 개념에 포괄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바깥에서 간행되거나 필사된 중국 전적, 그 다음에 중국 바깥에서 유실된 중국 전적. 사실은 1번하고 2번과 3번은 사실은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한적을 연구할 때는 이것을 모두 포괄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개념상의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하면 중국 중심의 어쨌든 시각과 이해와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할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적이란 말 대신에 뭐 동아시아 한적, 동아시아 한문문헌 뭐 이런 것들을 쓰자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국 쪽에서의 연구 성과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고문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한국 고전 총서의 편찬도 그 대응의 한 일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국 고문원이 중국이나 일본에 어떻게 전파되고 또 유통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그런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치동관 강목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이 중국 상해 도서관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서인이 여러 찍혀 있는데 이 장서인을 통해서 이것이 본래 세종 때 발행되었던 조선의 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본에 있다가 중국 학자에 의해서 수집되었고 현재는 중국 상해 박물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 조선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을 거쳐 현재는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적의 유통, 쌍방향성 뭐 이런 점을 우리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인이 편찬한 그런 총서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소수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유득공의 21도 회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양호가 쓴 그런 문집이 중국 사람에게 어쨌든 선물로 전해졌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되고 또 교정이 된 것을 국가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구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권 사이의 수평적인 비교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연관이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보다 넓은 시각, 보다 열린 시각에서 상호 비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병자일기하고 그 다음에 각들의 읽기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지만은 이 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공통점의 분석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쨌든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여성이 썼다는 것, 그리고 자국의 문자를 썼다는 것, 그리고 여성 문학의 거의 첫 자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사한 그런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비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과의 접목은 워낙 요즘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2004년, 2007년 조선시대 전자문화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것은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을 사람한테도 선구적인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도로, 그 다음에 물 흐름, 장시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검색 조건을 통해서 뭐 송파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 주변의 물길과 도로와 장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연에서 구축했던 디지털의 성과를 보다 더 창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어쨌든 구상으로서 서울 전자문화 지도와 같은 것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탄생부터 근대까지를 시간, 공간, 주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의 옛 역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와 관련된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헌의 정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이 된 문헌을 총서 형태로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현재 고문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은 거의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문헌학과나 서지정보학과의 경우 고문헌을 전공했던 교수가 퇴임할 경우에는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고문헌을 전공하는 것은 한중년이 유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문헌학, 서지학 과목을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학원이나 학과에서 전공을 신설해서 고문헌을 전공하는 신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앞서 말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또 하나, 한국화학은 사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동안 문사철을 중심으로서 연구되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학으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의 문헌들 중에서는 문사철 이외에 여타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의 보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학 후속 양성 세대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는 천문학, 그리고 수학, 그다음에 의학, 공학 등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면서 학문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이야말로 한국학 연구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